저한테 보이시는 어, 유원식님, 김대원님 이렇게 보이네요. 아이 컨택 자주 해주세요. 제가 제목을 대기업 대 자영업 대 뉴스킨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 겪은 일들이에요. 대기업도 다녀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뉴스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5%의 인구가 대기업과 자영업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기 초대되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 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전달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키워드라고 혹시 꼽혔는지 아시나요? 바로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어, 주변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는 남편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여보는 여보, 나는 나, 우리 각자 도생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캐리커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떠세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진 않죠. 각자의 삶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제압가림하기도 너무 바쁜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거 터지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다 절벽으로 내몰렸죠. 기생충 역시 각자 도생의 하나의 그런 일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생충에서는 이 기택이라는 사람이 대만 카스테라나 그런 시류의 그 편승해서 자영업을 창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아마 이 기생충에 내몰렸던 사람이 오징어 게임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폐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저는 하나의 희망을 본 게 사실 뉴스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각자 도생, 이런 피폐한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더 좋은 곳이라고 한다는 표현이 사실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좋은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단 1분, 5분, 10분이라도 쓰는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 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오케이라는 사인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나름 한국에서는 명문대라고 꼽히는 학교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학교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공부를 엄청 빡세게 시키는 동네였었는데 엄마가 몇백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점수에 맞춰서 갔어요. 점수에 맞춰서. 다들 그러셨었죠.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그래서 갔더니 저는 그게 목표 지점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도 없이 어떻게 지낼지 고민을 하다가, 아, 좀 나의 그런 특기를 살려서, 나의 장점을 살려서 바이어 직무에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가장 강자였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원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률이 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금세 또 시류가 바뀌어서 온라인 그런 유통업체 쿠팡이나 뭐 카카오 커머스와 같은 데에 대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상실했었죠. 그래서 저는 저의 10대, 20대를 생각을 해보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아이라고 저는 기억이 돼요. 회사에 가서도 남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하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반장 선거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반장하는 얘기 들어볼 거 아니에요. 세롬아 너 이번에 반장해볼래? 라고 하면 사퇴를 하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돋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의견을 물을 때도 꼭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손을 들었어요. 5명, 4명 손드는 거 보고서 눈치껏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도 돋보이면은 뭔가 저한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 하는 만큼만 적당히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 생활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너무나 잘하지도 않고 너무나 못하지 않게 딱 적당한 수준만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나라로 출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런 카카오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제 이름도 널리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제 의지로만 안 되는 게 사실 직장인의 삶이더라고요. 직장인은 사실 월급도 남이 정해 주고 나의 승진도 남이 정해 주고 나의 뭔가 커리어나 그런 커리어 패스 같은 것도 결국에는 상사나 조직의 방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유달리 특별하다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할 무렵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굉장히 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 홈플러스라는 회사는 삼사 테스코라는 영국 회사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는 처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몸뚱아리가 컸던 홈플러스를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7조 2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속성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회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윤 추구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동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임금 수준이 계속 미달하는 그런 사태에 떠오릅니다. 그 사태에 가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일찍 이런 일을 겪었지만 지금 코로나가 터진 시기에 이런 일들을 겪는 회사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택한 일은 뭐였을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 돈을 좀 더 공격적으로 벌어 봐야겠다. 내 시간을 가지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송일국의 아들들이 이 바르다 김 선생에 가서 갈비만두를 10 판인가 먹어서 엄청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이 바르다 김 선생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겼는데 주말에만 가면 1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난 김밥 좋아하니까 나 왠지 김밥 장사 잘할 것 같아.'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2억 8천 어치의 거금을 들여서 이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하겠다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도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꽤 프랜차이즈나 이 자영업을 치고 7년 이상 가까이 이 일을 지속한다는 거는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이거를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혹시 4대 보험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봤어? 소득세 아니면 부가세 아니면 다른 기타 소득 그런 비용에 대해서 회전율이나 너의 그런 마진율이나 그런 거 생각해 봤어?"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답변에 50%도 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죠. 저기 잘 돼 보이네. 김밥 잘 돼 보이네. 샌드위치집 잘 돼 보이네. 카페 잘 돼 보이네. 저 정도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 투자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타를 맞게 돼요. 아무리 잘 되는 우리 가게도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닥치게 되면은 '나에게도 폐업이라는 게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비율이 상당히 크죠. 수도권에서는 거의 60%에 가깝고 비수도권에서는 45%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굉장히 더 우울하죠. 81.4%가 부채가 증가했고 평균 부채 증가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천만 원을 벌려면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게다가 이 상황에서 폐업을 고려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4.6%에 가깝습니다. 이 데이터, 아주 단순한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끝점, 저의 끝점이기도 하죠. 어떨지 여러분들께서 상상이 되시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재작년 겨울쯤, 재작년 겨울 한 작년과 재작년이 걸쳐 있을 쯤에 어
아주 은혜로운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의 앞집에 살던 언니고요. 저희 김밥집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런 대체적인 고민들, 가게는 잘 되지만 뭔가 추가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언니와 브런치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브런치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것은 현금 흐름 4, 4분면입니다. 각자의 알파벳은 완전 다른 영역을 의미하죠.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회사원, 직장인 모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맞바꿉니다.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죠. 이들은 안정적인 월급과 퇴직금, 연금 혜택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사용하여 돈을 법니다.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도 있어 주말이 없이 삽니다. 이렇게 봉급쟁이보다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최대 매출 수익에는 한계가 있죠. 반면 사업자들은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그들은 남의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거죠. 아웃소싱의 귀재들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여 또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손정은과 워렌 버핏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부자 아빠의 영역이라고 보고 왼쪽은 저희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좌우로 크게 구분되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부자 아빠 덕분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오른쪽 그룹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개념을 알 수 없었다면 고향에서 어부로 평생 살았거나 군대에서 소형 비행기 운전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운사,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러한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죠.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마인드셋과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결국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영상이 안 넘어갈까요? 이것은 현금 흐름 4, 4분면입니다. 각자의 알파벳은 완전 다른 영역이 없이 삽니다. 잠시만요. 됐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기업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 1번, 2번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95%를 차지를 한대요. 근데 무서운 거는 여기에 흐르는 현금 흐름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3번, 4번 시스템이나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 인구가 여기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자그마치 95%의 현금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5%의 현금이 흐르는 곳, 95%의 현금이 흐르는 곳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곳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번에서도 현금 흐름을 잘 창출을 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3번으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앞집 언니와의 브런치 시간을 통해서 제가 37년 만에 처음 해본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산을 쌓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리스크는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한번 질문을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내가 이 시간을 쓰면서 자산을 쌓고 있는가? 내가 이 회사나 어디에 몸담고 있으면서 리스크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나의 끝점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아 내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뭔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집 언니에게 다 전달을 받은 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겠죠. 사실 요 지금 세션은 뉴스킨 사업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뉴스킨과 소비자 또는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될 거는 안정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뛰어난 제품력, 그다음에 나의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상속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영속성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전달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신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를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탁월한 보상도 안겨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연결해주고 복제를 통한 나의 네트워크의 확장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 저는 이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평범한 게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냐면 원하는 것을 뭔가 감추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만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왜 꿈도 꾸지 않고 분수에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삶은 제 한 번뿐인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그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충이지만 솔잎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롬아, 너 잘 살고 싶니? 그쵸.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니?"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 못 살고 싶은데요." 라고 답하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배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송충이가 솔잎 말고 다른 걸 먹어보려면은 그게 뭔지 배워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가? 예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스라고 해서 뉴스킨을 지금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나를 부자로 인정하라.' 부자를 꿈꾸는 친다면은 내가 지금 부자인 거로 생각을 해야 되고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다 그렇게 환경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은 부자처럼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쓴 책을 보거나 직접 부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인드와 마인드의 그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일 주일에 거의 7번은 백만장자 사장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그런 탁월한 선택들을 배워가면서 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은 제가 오늘 뉴스킨 코리아에서 받은 따끈따끈한 문자예요. 제가 1년 5 개월, 1년 6 개월 정도를 열심히 배우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키워냈더니 제가 리더 직급인 BA 핀을 지난달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박세롬님 신규 브랜드 앰버서더 핀 타이틀 달성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플하고 아주 그 두 가지 마인드만 기억을 하면 됐었거든요. '잘 살고 싶은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명이 늙은 공룡이었대요. 다른 성장하는 그런 IT 기업에 비해서 자신들이 자만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2014 년도에 이 사티아 나델라를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도박을 한 거였죠.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이 사람을 기용을 한 거에 대해서 "후퇴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실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만큼 사티아 나델
나델라의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뭐였냐면 인사 고과를 하는 과정이었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만연해 있던 문제들이 뭐였냐면 팀 내 불화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임팩트의 항목에서 두 가지에 있어요. 두 가지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는 무엇인가? 이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해줘야지 결국에는 조직의 성공이나 성장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다른 여타의 기업에서 증명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 이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시면 한 번에 느껴지시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세요? 서로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같이 다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저와 금전적으로 엮이신 분들도 있고,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은 형제라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당겨주는 분들이 다 모여져 있거든요. 저는 뉴스킨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EVP라는 핀 타이틀을 달성을 하고 나서 저의 5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숙희 사장님, 지금은 500만 장자, 곧 1000만 장자를 앞두고 계시죠.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사장님, 저 진짜 비즈니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부산의 그 구수한 사투리로 새로운 사장님 기버 읽어봤나? 기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봤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기버 책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메시지와 닿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이에게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는 뉴스킨의 가치, 제품의 가치, 사업의 가치를 제가 전달을 함으로써 제가 바로 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 대기업을 거치면서는 혼자만 잘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저의 파트너들, 제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뉴스킨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어요. 슬로우 런이라는 걸 배우고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새로 경험해 보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8살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엄마들이랑 브런치 먹고 시간 보내고 애 학원 시키고 학원 라이딩하고 그런다면은 아들에게 이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들아, 꿈을 크게 가져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에 집중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들에게 좀 더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꿈꾸시고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 내딛는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상석 교수님께서 더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